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좀 들어보신 거 어떻습니까? 아,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이 좀 이런 것이 있구나. 근데 좀 약간 은근 좀 복잡할 것 같다. 예, 사실 뭐 세금이 간단하진 않죠.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복잡한 내용보다도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고 뭐 이런 걸 하면은 이런 세금을 왜 내는 건지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나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일정 기간 소유하고 있겠죠.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또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이나 뭐 상가,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재산세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재산이 많은 분들이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네,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이제 생각하시는 수익은 뭘까요? 그렇죠. 임대 수익이죠. 임대 수익.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임대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임대 수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임대소득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임대소득세. 그래서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재산세부터 한번 볼까요? 재산세. 그럼 재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이 재산세라는 세금은 땅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아마 여러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선박하고 항공기도 재산세를 내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 뭐 실제 투자 물건 중에 여러분들이 뭐 선박이나 항공기에 투자하실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땅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요 주택 요 세 가지가 물건이 되겠죠. 토지, 건물, 주택 세 가지가 물건이 될 거예요. 요 물건에 대해서 이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는 뭐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땅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상가 건물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택에 투자를 했었을 때 그런 내는 세금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내는 세금에 대해서 내는 것이 이제 재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네. 매입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경매로 낙찰을 받는 사람이, 뭐 금매로 사는 사람이 뭐 알아서 다 신고서 써가지고 60일 내에 제출해주면 된다 이렇게 했었죠.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저나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그 사무실에서 알아서 이제 이걸 대행해 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재산세는 좀 달라요. 이 땅이나 건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소유주들이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 가서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라 이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고지서 날라와요. 고지서 날라오거든요. 말 그대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고지서대로 그냥 납부만 하시면 돼요. 즉 고지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납부. 그 점이 좀 취득세하고 좀 틀리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고 납부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고지 납부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그렇죠. 고지 납부하는 게 편하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계산해 주는 거니까. 물론 그 계산이 맞느냐? 맞겠죠. 뭐 틀리겠습니까? 다 전산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지서를 발송해서 이제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납기가 있겠죠. 납기.
납부기한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납기가 둘로 쪼개져요. 7월 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둘로 쪼개집니다. 7월 달하고 9월 달 이렇게 둘로 쪼개져요. 그러면 7월 달은 납기가 언제냐면 이거는 7월 16일부터 해서 7월 31일까지가 이제 납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은 이제 9월 16일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 납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름하고 가을에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가을에 이제 납부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이 땅을 투자하신다, 땅 지주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면 농지를 투자하시든 무슨 땅을 투자했다. 그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면 납기가 9월 달입니다. 땅은 9월 달에 토지는 9월 달.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아니면 뭐 전원주택 뭐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둘로 쪼개요. 둘로 쪼개서 그 재산세 중에 2분의 1은 7월 달에 날라오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또 9월 달에 날라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둘로 쪼개져요. 재산세가 2분의 1은 7월 달에 또 나머지 2분의 1은 이때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좀 희한하게 돼 있죠. 주택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다. 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재산세가 30만 원이 나왔다. 그럼 30만 원을 땅처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반, 15만 원은 7월 달에 납기가 도래가 되고요. 나머지 15만 원은 이제 9월 달에 납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만 원씩 각각 이제 고지 납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만약에 상가에 여러분들 투자하셨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몇 월 달이냐 상가.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또 7월 달이 됩니다. 이때 7월 달에 이제 납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월 달과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이렇게 각각 납기가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납기를 내 이제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7월 달에도 뭐 고지서를 받았고 9월 달에도 또 뭐 날라왔는데 그게 뭐냐? 그분은 아파트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땅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뭐 그만큼 재산 종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역시 또 선보러 갔을 때 재산세를 여름만 내시는지 가을만 내시는지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름 가을 다 내신다. 그러면 재산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암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나야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재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우리가 뭐 이걸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날라온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재산세는 대충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럼 이 재산세는 시군구가 다 조사를 합니다. 얘네들이 다 그 시군구가 재산에 대한 현황을 기록한 장부가 있어요. 재산 현황 파악을 해놓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장 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런 말 하면 아실 것 같아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대장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장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대장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지 대장이다 라고 하면 그 토지 대장에 땅값이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 나와 있는데 뭐라 써 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개별 공시 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지가니까 뭐 땅값이라는 거죠. 땅값이 공시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해당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거기다 이제 면적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죠. 네.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별 공시지가라는 용어,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넓은 의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즉 시가를 바탕으로 기준 금액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금액을 이제 정해서 정해지면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을. 네. 그럼 이걸 관리하는 서류를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교수님 등기부는 뭡니까? 등기부는 이제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서류.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근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대장하고 그 등기부 등본서를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면 공부라고 해요. 공부. 공적 장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다 이제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자, 대충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지서에 보면은 뭐 시가 표준액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계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세금 부담률이 그러면 이제 많으냐가 이제 또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취득세보다는 재산세 세율이 세금 부담률은 굉장히 좀 적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가 뭐 매매로 사면은 분양받으면 뭐 4%, 뭐 농특세, 지방교세 하면은 뭐 0.6에서 4.6% 이렇게 됐었죠. 물론 주택은 좀 낮았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이 재산세는 보통 1%를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요 투자 물건을 보면 세금률 관계를 보면 아파트라든가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률이 0.1에서 0.4%예요.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좀 세율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진이 뭐죠? 이렇게 쌓이면 이렇게 율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쭉 재산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뭐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나왔다.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0.1%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천에 10%면 500, 1%면은 50. 그렇죠? 0.1%면 5만 원이네요. 그렇죠? 5만 원. 그럼 그 정도 나온다 이거죠. 다만 이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취득세는 그냥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납세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나 이 종합부동산세는 공통점이 매년 내야 돼요. 매년. 세금을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매년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첫 해년도 5만 원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뭐 10년 쌓이는 것도 몇십만 원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이니까 별 부담이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더 크다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가라든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빌딩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0.25%가 발생됩니다. 0.25%. 그러니까 주택보다는 조금 더 율이 좀 높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토지는 이제 토지 성향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토지는 뭐 0.07 가장 낮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장 부지 같은 거, 공장 용지라고 하죠. 그럼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 0.2% 정도 발생이 됩니다. 어쨌든 공통점이 있다면 1%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의 세금률이 발생이 됩니다. 네, 이걸 우리는 재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재산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땅에 투자하든 뭐 아파트에 투자하든 상가 건물에 투자하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취득세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이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라는 거죠. 이런 대장 서류를 보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주면은 납기가 있는데 이제 고지서 딱 열어보겠죠. 열어보면 이제 7월 달하고 9월 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은 7월 달이 납기가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9월 달이 납기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땅만 투자하셨다 그러면 9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7월 달에 나 전세 거기서 안 날라왔는데 그러면 그분은 땅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월 달에도 있고 뭐 9월 때 날아온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같은 주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이제 상가 없을 때는 이제 7월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세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럼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떠냐? 자, 종합부동산세는 이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그 부동산을 말 그대로 종합을 해서 이 종합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이 일정 금액 기준액을 넘었을 때 기준 금액을 이렇게 넘게 되면 이 기준 금액을 넘게 되면은 추가로 더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시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부자다 이렇게 했었죠. 네, 부자들 내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물건에 따라 좀 틀린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은 뭐냐면 땅이라든가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재산세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 주택 뭐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대상이 아니구나. 이게 아마 이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종부세는 뭐 모든 부동산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땅이라든가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은 여기 안 들어가냐? 건물도 부동산인데 이 건물 안 들어가요. 즉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의 토지하고 주택만 대상이 되는구나.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주택이니까 이제 이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홍길동 씨예요. 근데 홍길동 씨가 상가를 하나 갖고 있고요. 상가를 그 다음에가 대지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이 이제 대지입니다. 대지. 그 다음에가 요게 잡종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집도 갖고 있어요. 아파트도 뭐 한 채 갖고 있고 또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부동산 부자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는 다 일단 내야 됩니다. 7월 달하고 9월 달에 재산세는 다 매겨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월 달에. 얘는 12월 달이 납기거든요. 12월 달이. 그러니까 11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뭐 세금이 날랐다. 그러면 그건 100%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그러면 이 종부세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내는 부동산도 있고 안 내는 부동산도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상가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렇죠. 얘는 안 나오죠. 얘는 안 나오죠. 얘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땅하고 주택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가 대지. 땅은 나오나요? 예, 땅은 나옵니다. 땅은 나와요. 물론 땅도 이제 모든 땅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오는 땅이고 이제 안 나오는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 이런 것 등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농사짓고 땅이라든가 공장 용지 같은 건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어떤 땅들이냐면 이렇게 대지, 그러니까 대지라는 것은 그냥 맨 땅, 그냥 놀키는 땅 있죠. 그런 땅이라든가 잡종지라고 해서 잡종지라는 것은 이제 갈대밭, 채석장 역시 그냥 놀키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땅을 이제 우리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죠. 비사업용 토지. 이런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이 합산되는 금액이 일정 기준액을 넘어가면 일정 기준액을 뛰어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이죠? 네. 이러면 이제 종부세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 금액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땅하고 잡종지만 갖고 있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합산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격이 넘어갔을 때 나오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합부동산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부자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금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얼마냐? 이거는 5억이에요. 5억을 넘어가면, 즉 공시지가상으로 5억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 가격이 이게 뭐 4억짜리 땅이고 잡종지가 뭐 3억짜리 땅이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4억짜리하고 3억짜리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7억이 되네, 7억. 그럼 7억이면은 5억 넘었었는데 넘었죠.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7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기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 합산했더니 이 전체 금액이 7억이에요. 전체 금액이 7억이다. 전체 금액이 7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액인데 기준금액이 5억이다. 5억이에요. 기준금액이 5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이 전체 7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을 넘었을 때만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금액 넘는 게 얼마? 2억이 되나요? 2억? 네, 2억이 되겠어요. 그래서 2억이 돼서 요 2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매기고 또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또 받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게 종부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뭐 대지는 4억이었는데 뭐 잡종지는 뭐 5천밖에 안 됐다. 4억 5천이다. 그러면 종부세가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6억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안 되냐. 일단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가 아니라 얘도 재산세도 고지납부가 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납부가 됩니다. 둘 다 고지납부가 돼요. 둘 다 고지납부. 둘 다 고지.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둘 다 고지납부세가 날라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우리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아파트는 이게 만약에 뭐 아파트 물건이 뭐 5억짜리 아파트고 이게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5억짜리 아파트하고 3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재산세를 역시 물리겠죠. 예. 우리 재산세율이 0.1에서 0.4%. 그 다음에 얘도 0.4%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종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합산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합산하면은 금액이 얼마예요? 8억이 되나요? 8억? 맞죠? 8억? 네. 합산하면 8억이 됩니다. 그러면 요 8억 원에서 8억 원이 됐죠? 그럼 이때 8억 원이 됐을 때 얘도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일정 기준액을 넘었을 때만 종부세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기준액이 얼마냐? 기준액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데 얘는 기준액이 6억입니다. 6억. 얼마요? 6억. 네. 6억을 넘었을 때 종부세가 나와요. 6억을 넘었을 때 종부세가 납니다. 그러면 6억을 넘으면 차익이 얼마죠? 2억이죠? 그럼 2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받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그림상으로 따지면은 전체 금액이 우리가 이제 8억인데 그 중에서 합산된 기준금액이 얼마죠? 6억이죠? 그러면 요 차익인 2억에 대해서만 재산세도 매기고 또 종부세도 부과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이제 재산세만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8억을 매기는 건 아닙니다. 네. 일정 기준금액을 넘었을 때만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골에 이런 관점 보면 그럼 여러분들 지방에 만약에 뭐 요즘 지방에 호재거리가 많으니까 지방에 뭐 내가 소형 아파트라든가 뭐 투자 목적으로 뭐 경매를 받았다. 그럼 그런 것들은 종부세가 나올까요? 그런 것들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나오겠죠.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무슨 뭐 갑자기 뭐 5억 되겠습니까? 뭐 해봤자 한 2, 3억 정도 되겠죠. 물론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는 우리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또 가지고 있으면은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들 뭐가 있겠죠? 임대 수익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임대 수익이 생기면 그 임대 소득세도 또 내야 됩니다. 임대 수익.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대 수익이라는 건 이거죠. 내가 임대라면은 1년 동안 발생한 임대 수입이 있겠죠. 요 임대 수입에서 들어가는 이제 경비가 있겠죠. 그 경비를 이제 빼주고 나면 요 순수 차익, 요 순소득, 요 소득을 말합니다. 요 소득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세금률은 6에서 38%를 부담시킵니다. 이런 걸 역시 누진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소득 수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금 부담률도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임대 소득세가 돼요. 그러면 뭐 땅이든 뭐 상가든 아파트든 뭐 다 무조건 임대하면 다 임대 소득세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 물건 중에서 토지 중에서는 전이라든가 전이 뭐죠, 여러분? 전이 뭘까요? 전, 밭. 그 다음에 답, 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논밭을 빌려주고 수입이 생기면 이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이라든가 밭을 빌려주게 되면 그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러면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떠냐? 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얘는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과세가 됩니다. 임대를 위해서. 근데 이런 땅 중에서도 밭이나 논을 빌려주고 우리가 보통 소장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소장료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비과세라고 하죠.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아파트, 뭐 다가구 주택, 네, 이런 거죠. 이런 주택이 이제 한 채가 있었을 때, 한 채가 있어서 이 한 채를 빌려줄 수 있겠죠. 이 한 채를 이제 임대를 해줍니다. 요거를 빌려줬을 때, 이 한 채를 빌려줬을 때는 요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요거는 비과세가 돼요. 네. 그래서 다가구라든가 아파트 이걸 한 채를 갖고 빌려줬을 때 요거는 이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채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두 채부터는 신고를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요 주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한 채까지가 됐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살고 계시다가 뭐 직장 문제 때문에 전세나 뭐 월세로 돌리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지방에 뭐 전세를 얻어서 뭐 살고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나 이런 다가구를 이제 빌려주고 그 수입을 얻었을 때 그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끔씩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교수님 저는 다가구라든가 뭐 아파트를 월세를 그동안 줬는데 세금 신고 하나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탈세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 채까지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요 집이 이 다가구나 요 아파트 등이 이게 단 고가 주택이 되면 안 돼요. 고가가 되면은 이거는 아무리 한 채라도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가구인데 뭐 강남에 있는 다가구예요. 9억 넘어갔죠. 그러면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가격 조회를 다 이제 해 보죠. 그래서 한 채인데도 임대 소득세 신고하라고 날라왔다 뭐가. 그러면 그분은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주택 투자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이 규정은 좀 알아두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1년 동안 들어온 임대 수입에서 들어간 경비 다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6에 38%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 논밭이라든가 아니면은 집 한 채를 빌려줬을 때 그 수입은 아예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거. 네, 그 정도. 이런 걸 비과세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계산된 세금은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말했던 재산세도 고지서가 날라와서 고지납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고지납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얘도 고지납부가 되는 거냐? 얘도 고지납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신고납부로 되어 있어요. 신고납부. 그럼 신고납부를 언제까지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얘는 신고납부가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익년이라고 해요. 다음에 익년 5월 1일부터 출발해서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몇 월 달? 5월 달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 월 달? 5월 달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임대 사업자의 신고 납부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도 보다시피 이게 보니까 보유할 때도 이게 참 세금이 많이 발생이 되네요. 그렇죠?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고 임대 소득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는 부동산을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세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그 교환해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실제 보유한 자에 대하여 그 보유 재산으로부터 발생된 것을 추정되는 수익을 세운으로 해서 재산 소유자에게 1년 단위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예, 그래서 재산세도 1년 매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매년 냅니다. 다만 재산세는 이제 7월 달, 9월 달에 납부한다고 말씀드렸고 종부세는 12월 달에 납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다음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세율표가 있죠. 세율표가 뭐 주택은 6천만 원까지는 0.1%. 그래서 아까 뭐 제가 한 5천만 원짜리 사례를 들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천만 원까지는 0.1%, 1억 5천 초 이하까지는 이제 0.15, 3억 이하는 0.25, 3억 초과할 때는 0.4. 이게 점점 올라가죠. 이런 걸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별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사치성 재산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사치성 재산 좀 많이 받아요. 4%. 그러니까 별장이 되면 별장으로 분류가 되면 골치가 아픈 게 취득해도 중과가 된다고 그랬었고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이 보면 이제 골프장, 오락장 이런 사치성 4%, 뭐 기타 건축물 0.25. 이때 기타 건축물이라는 것은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말합니다. 0.25%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기타 뭐 나대지, 사명토지 세율도 있는데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보시면 납기가 있죠. 납기는 우리 재산세는 이제 7월 달하고 이제 9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주택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7월 달이고 토지분이라든가 주택분은 이제 9월 달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박스 밑에 보면 이제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한꺼번에 이제 부과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이하가 되면 너무 소액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5만 원 따로따로 고정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부과라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만 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덧붙여서 딸려 붙여서 세금도 받는다고 그랬죠. 다만 취득세는 이제 농특세도 받고 지방교수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재산세는 보니까 부가세가 재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를 더 내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했는데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나왔다. 그럼 20만 원만 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여기는 이제 지방교육세가 딸려 붙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2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20%. 20만 원에 20%면 얼마일까요? 4만 원인가요? 네. 4만 원을 더 내야 되죠. 4만 원. 4만 원. 그러면 토탈 24만 원이 이제 재산세 납부 토탈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항상 이 본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이 하나 이렇게 딸려 붙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쨌든 재산세 냈던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거다. 특히 이제 땅이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조건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토지와 주택만 되는 것이고, 요 가격이 이제 얼마였었죠? 주택은 이제 6억, 6억, 그렇죠? 그 다음에가 아까 이런 비삼면 토지 같은 경우는 5억을 넘어가면 나온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3번에 과세 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이
있는데 그건 다 참고해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이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어요. 임대업. 네, 임대업 소득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1번에 소득의 범위 나오죠. 뭐 부동산이나 권리에 대해 특히 이제 우리는 뭐 실무적으로 이제 땅이나 상가나 뭐 집을 빌려줬을 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공장, 재단 뭐 이런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비과세 소득의 동그라미 2번 제가 굵은 글자로 좀 표시해놨는데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집 한 채를 빌려줬을 때는 이거 세금 없다고 그랬었죠. 다만 이제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 이런 비싼 주택이 돼버리면 이거는 아무리 한 채일지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신고 안내문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했을 때는 어떤 세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고 있다가 일정 이제 수익률 이제 기간이 지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걸 이제 기다리고 몇 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매도했을 때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